천우은행 명동지점의 점심 무렵 로비는 번쩍이는 구두와 고급 향수 냄새로 가득했다. 정장을 빼입은 고객들이 창구 앞에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고 직원들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유리문이 천천히 열리면서 차가운 빗물이 로비 바닥에 떨어졌다. 한 남자가 들어왔다. 머리는 비에 젖어 엉망이었고 낡은 회색 코트는 곳곳이 찢어져 있었다. 그의 손에는 녹슨 깡통 하나가 들려 있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다. 그의 발걸음마다 신발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다. 대기 중이던 고객들이 하나둘 그를 쳐다보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코를 찌푸렸고 누군가는 자리를 옮겼다. 저기, 잔돈을 좀 바꿀 수 있을까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떨렸다. 그러나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창구 직원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시선을 피했다. 여긴 은행이지 복지센터가 아닌데요. 한 남자 직원이 동료에게 속삭이며 코웃음을 쳤다. 그 소리는 조용한 로비의 생각보다 크게 퍼졌다. 냄새 좀 나는데? 저런 사람 왜 들어오게 해요? VIP 창구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인상을 찌푸리며 방향제를 뿌렸다. 그때 창구 3번에 앉아있던 여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30 초반으로 보이는 그녀의 이름표에는 설인이라고 적혀 있었다. 손님, 이쪽으로 오세요. 설인은 망설임 없이 남자를 자신의 창구로 안내했다. 남자는 놀란 듯 그녀를 바라보았다. 설인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비닐봉지를 건네받았다. 깡통 속에는 동전들이 가득 들어 있었다. 10원짜리, 50원짜리, 100원짜리들이 뒤섞여 있었다. 설이는 조심스럽게 동전들을 꺼내 세기 시작했다. 하나도 녹슬지 않았네요. 오랫동안 열심히 모으셨나 봐요. 총 32,000원이네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빛은 피곤해 보였지만 어딘가 묘하게 깊고 날카로웠다. 마치 세상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는 듯한 시선이었다. 그대 같은 사람이 아직 있구나. 남자의 목소리에는 감회가 묻어났다. 설이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지폐로 바꿔 건넸다. 바로 그때 지점 안쪽에서 중년 남성이 성큼성큼 걸어 나왔다. 명찰에는 지점장 조필수라고 적혀 있었다. 그는 설인의 창구로 다가와 상황을 파악하고는 얼굴이 붉어졌다. 뭐 하는 겁니까, 설인 씨? 조필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다. 손님의 잔돈을 바꿔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행색을 한 사람이 손님입니까? 3만원짜리 거지를 위해 다른 고객들을 기다리게 합니까? 뒤에서 대기 중이던 한 중년 여성이 불평을 터뜨렸다. 맞아요. 우리는 수억씩 거래하는 고객인데 왜 저런 사람 때문에 기다려야 하죠? 조필수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보셨죠? 이런 사람은 로비에 들어오게 하지 말라고 몇 번을 말했습니까? 설인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저는 그냥 업무를 처리하고 있을 뿐입니다. 이분도 고객이십니다. 고객? 저 깡통 좀 보세요. 거지나 다름없잖아요. 빨리 내보내요. 다른 손님들이 불편해합니다. 남자는 조용히 깡통을 집어들고 고개를 숙였다. 괜찮소, 아가씨. 이런 일 익숙하오. 내가 나가겠소. 남자가 돌아서자 설이는 재빨리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자신의 우산을 집어들고 남자를 따라갔다. 손님, 잠시만요. 로비 밖까지 따라 나온 설이는 남자에게 우산을 씌워주었다. 비는 여전히 세차게 내리고 있었다. 이거라도 쓰세요. 감기 걸리시겠어요. 이건 자네 우산 아닌가? 괜찮아요. 저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하니까요. 그리고 설이는 주머니에서 작은 쪽지를 꺼내
우산 손잡이에 묶었다. 힘든 하루셨죠? 이 메모 나중에 읽어보세요. 남자는 잠시 말없이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가에 무언가가 번쩍였다. 감정인지 결심인지 알 수 없는 빛이었다. 이름이 뭐요, 아가씨? 설인입니다. 서리서의 숨림자요. 설인. 좋은 이름이요. 그대 이름 오래 기억하게 될 것 같소.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이고는 비를 맞으며 천천히 걸어갔다. 설이는 그의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은행 안으로 돌아온 설인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조필수의 차가운 시선이었다. 설인 씨, 내 사무실로 오세요. 지금 당장. 사무실 안에서 조필수는 책상을 탁 치며 말했다. 당신 여기서 일한 지 3년이나 됐소? 아직도 은행이 뭐 하는 곳인지 모르겠소? 고객을 응대하는 곳입니다. 고객? 저런 거지 같은 사람이 고객이라고? 우리 은행은 프리미엄 뱅킹을 지향합니다. 자산 10억 이상 고객들이 우리 타깃이에요. 저런 사람들은 시중은행이나 가야죠. 조필수는 비웃듯 말을 이었다. VIP 고객 한 분이 기분 나빠서 나가시면 당신 연봉 몇 년치가 날아가는 거예요. 다음부턴 저런 사람은 보안에게 연락해서 정중하게 내보내요. 알겠습니까? 설이는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왔다. 복도에서 동료 직원이 다가왔다. 설이나 괜찮아? 지점장님 화나셨던데. 응, 괜찮아. 근데 넌 왜 그래? 저런 사람들한테 친절하게 굴면 뭐가 좋아? 실적에도 안 되는데. 설이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우리도 언젠가 저렇게 될 수 있잖아. 그때 누군가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면 좋지 않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설이는 창문 너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그 노인의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분명 평범한 노숙자가 아니었다. 하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알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천우은행 명동지점은 이른 시간부터 소란스러웠다. 직원들은 평소보다 30분 일찍 출근해 로비를 청소하고 책상을 정리하고 서류를 점검했다. 오늘 본사에서 감사팀이 온다면서요? 신임 여직원이 불안한 표정으로 물었다. 감사팀 정도가 아니야. 강태성 회장님께서 직접 오신다는 소문이 있어. 선배 직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 말에 주변 직원들의 얼굴이 일제히 굳었다. 강태성? 천우그룹의 창업주이자 전설적인 경영자. 그는 50년 전 작은 대부업체로 시작해 천우그룹을 국내 10대 금융그룹으로 키워낸 인물이었다. 하지만 최근 10년간은 거의 공식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조필수 지점장은 회의실에 전 직원을 소집했다. 오늘 회장님께서 명동지점을 방문하신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실수 없이 완벽하게 준비하라. 특히 창구 직원들, 고객 응대에 신경 쓰고 이상한 사람 들어오면 바로 보안에게 연락하고. 조필수의 시선이 잠시 설인에게 머물렀다. 설인은 고개를 숙였다. 오전 10시. 은행 로비는 긴장감으로 가득했다. 직원들은 각자 자리에 앉아 손님을 기다렸지만 사실 모두의 시선은 입구를 향하고 있었다. 10시 30분. 유리문이 열렸다. 그리고 모든 것이 멈췄다.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어제 그 남자였다. 깡통을 들고 비를 맞으며 떠났던 그 노인이었다. 하지만 오늘의 그는 완전히 달랐다. 깔끔하게 정돈된 흰머리, 맞춤 제작된 네이비 수트, 광택이 나는 구두. 그의 뒤로는 검은색 정장을 입은 비서들이 따라 들어왔다. 조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의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비서 한 명이 앞으로 나와 또렷한 목소리로 선언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천우그룹 회장님, 강태성 회장님께서 입장하십니다. 직원들은 기계적으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누군가는 입을 떡 벌렸고 누군가는 숨을 멈췄다. 어제 그 VIP 창구 여직원은 손이 떨려 펜을 떨어뜨렸다. 강태성은 천천히 로비를 둘러보았다. 그의 시선이 하나하나 직원들의 얼굴을 스쳤다. 그리고 마침내 서린에게 멈췄다. 서린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이 있었지만 두려움은 없었다. 회장님, 조필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그의 이마에서는 땀이 줄줄 흘러내렸다. 어제, 설마 어제 그분이, 그분? 강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그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다. 어제 자네는 나를 뭐라고 불렀지? 아, 맞다. 거지 같은 사람이라고 했지. 로비가 얼어붙었다. 조필수는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입만 벙긋거렸다. 맞소, 조 지점장. 어제 나는 깡통 하나를 들고 이 은행을 찾아왔지. 비를 맞으며 남루한 옷을 입고, 그리고 자네는 나를 쫓아냈소. 강태성은 로비를 천천히 걸으며 말을 이었다. 그때 나는 단 하나를 보고 싶었소. 이 은행에 진심이 남아있는지, 돈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직원이 있는지. 그가 어제 그 중년 여성 고객이 앉았던 자리 앞에 멈춰섰다. 어제 이 자리에 앉아 계셨던 분 기억하시오? 수억씩 거래하는 고객이라고 하셨죠. 궁금해서 확인해 봤는데 강태성이 비서에게 서류를 받아 펼쳤다. 계좌 잔액 230만 원. 그것도 3년 전부터 거래가 없는 휴면 계좌더군요. 직원들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그분은 명품 가방을 들고 계셨고 비싼 옷을 입고 계셨소. 그래서 모두 그분을 VIP로 대했지. 겉모습만 보고 강태성은 다시 조필수를 바라보았다. 반대로 나는 깡통을 들고 있었소. 낡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래서 자네는 나를 쫓아냈소. 역시 겉모습만 보고. 회장님, 그건 몰라서 그랬습니다. 변장이시라는 걸 어떻게 해? 변장? 그게 문제가 아니야. 강태성의 목소리가 갑자기 커졌다. 로비 전체가 울렸다. 자네는 사람을 돈으로 판단했어. 겉모습으로 판단했어. 3만 원을 가진 사람은 고객이 아니라고 생각했지. 그럼 묻겠네. 은행은 누구를 위한 곳인가? 조필수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의 얼굴은 이제 새하얗게 질려 있었다. 강태성은 어제 방향제를 뿌렸던 여직원 앞으로 걸어갔다. 자네, 어제 냄새 난다고 했지? 여직원이 부들부들 떨며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회장님. 미안해할 필요 없소. 사실이니까. 나는 일부러 하수구 근처를 지나왔고 썩은 옷을 입고 왔소. 자네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강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자네는 정직했소. 역겨운 걸 역겹다고 한 거니까. 하지만 은행원이라면 그 역겨움을 참고 사람을 대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가 서린의 창구 앞에 섰다. 하지만 이 직원은 달랐소. 단 한 명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했소. 손님으로 대했소. 서린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회장님, 저는 그저 제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래, 자네 일을. 그게 바로 은행이 해야 할 일이지. 강태성은 다시 조필수를 바라보았다. 조 지점장, 자네는 어제 프리미엄 뱅킹을 이야기했지? 자산 10억 이상 고객이 타깃이라고? 그게 틀렸소. 강태성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천우은행의 타깃은 모든 고객이요. 3만 원을 가진 사람도, 3억을 가진 사람도, 30억을 가진 사람도 모두 우리 고객이요.
하지만 회장님 수익성을. 수익성? 강태성이 비웃었다. 자네 실적 보고서 봤소. 지난 분기 수익 15% 증가. 인상적이더군. 그런데 그 수익이 어디서 나온 건지 아시오? 조필수의 얼굴이 굳었다. 나중에 자세히 이야기하지. 지금은 강태성이 전체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천우은행은 50년 전 단돈 1만 원을 가지고 온 할머니의 돈으로 시작했어. 그 할머니는 평생 모은 돈을 우리 은행에 맡기며 말했지. 이 돈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강태성의 눈이 붉어졌다. 그게 천우의 시작이었어. 작은 돈, 작은 신뢰, 작은 진심. 그런데 지금 이 은행은 뭐가 됐나? 깡통을 든 사람을 쫓아내고 명품 가방 든 사람에게 굽신거리는 곳이 됐어. 로비는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조용했다. 오늘부터 천우은행 전 지점에 감사가 진행될 것이요. 나는 직접 확인하겠소. 우리 은행에 아직 진심이 남아있는지 아니면 전부 썩어버렸는지. 강태성은 서린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고는 천천히 밖으로 나갔다. 그가 떠난 후 로비는 여전히 얼어붙어 있었다. 조필수는 자리에 주저앉으며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서린은 창구에 앉아 멍하니 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올라왔다. 그것은 뿌듯함이었다. 자신이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었다. 사흘 후 서린은 본사로 호출되었다. 인사팀에서 온 공문에는 간단하게만 적혀 있었다. 회장님께서 직접 면담을 요청하셨습니다. 천우그룹 본사 빌딩 60층 회장실. 문이 열리자 넓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 전경이 한눈에 들어왔다. 오셨군요, 서린 씨. 회장님. 서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강태성은 미소를 지으며 소파를 가리켰다. 편하게 앉으시오. 차라도 한잔하면서 이야기합시다. 비서가 차를 내오고 나가자 강태성이 먼저 입을 열었다. 요즘 현우가 자네 이야기만 하더군요. 서린의 손이 찻잔 위에서 멈췄다.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현우 라고 하시면 강현우, 우리 은행 부행장이자 내 손자지. 서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눈에는 당혹감이 가득했다. 회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최근에 알게 됐소. 현우 그 녀석이 창구 직원과 사귄다고 했을 때 처음엔 반대할까 생각했지. 하지만 그날 자네를 직접 보고 나서 생각이 바뀌었소. 강태성은 차를 한 모금 마셨다. 자네 덕분에 우리 현우가 사람을 보는 법을 배운 것 같소. 회장님, 저는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다면서요? 서린은 잠시 침묵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하지만 신분 차이 때문에.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거칠게 열렸다. 중년 여성이 성큼성큼 들어왔다. 명품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곧바로 서린을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던졌다. 아버지, 이 여자가 그 창구 직원입니까? 한미정, 강현우의 어머니였다. 미정아, 노크도 없이. 제가 직접 확인해야겠어서요. 한미정은 서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었다. 정말 볼품없네요. 옷 좀 보세요. 이마트에서 산 건가요? 구두는 또 뭐예요? 5만 원짜리. 미정아, 아버지 제정신이세요? 천우가의 손자가 이런 여자와 결혼한다고요? 우리 집안이 웃음거리가 됩니다. 서린은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하지만 한미정은 멈추지 않았다. 당신 학벌이 뭐예요? 지방대 나왔죠?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자산은 얼마나 돼요? 그만하시오. 강태성이 책상을 탁 쳤다. 자네도 한때는 가난한 집안 딸이었잖나.
내 아들이 자네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난 반대하지 않았어. 사람을 봤으니까. 그건 저는 최소한 명문대는 나왔어요. 학벌이 사람을 만드나? 돈이 사람을 만드나? 강태성은 한숨을 쉬었다. 자네는 옛날의 자네가 아니야. 이제 돈과 지위만 보는 사람이 됐어. 한미정의 얼굴이 붉어졌다. 좋아요. 그럼 시험이라도 해보시죠. 이 여자가 정말 천우가의 며느리 감인지 한 개월 안에 증명해 보라고 하세요. 시험? 네. 한 개월 동안 이 여자가 우리 가문에 어울리는 사람인지 확인하는 거예요. 예의범절, 사교술, 가족 경영에 대한 이해. 미정아, 이건 조선시대가 아니야. 하지만 우리는 재벌가예요, 아버지. 그에 맞는 기준이 있어야죠. 설인이 조용히 입을 열었다. 좋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바라보았다. 한 개월이든 1년이든 시험을 받겠습니다. 저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한미정이 비웃었다. 당찬돼요? 그럼 기대하고 있을게요. 물론 통과하진 못하겠지만. 강태성은 설인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다. 하지만 설인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다. 회의가 끝나고 복도에서 한미정이 설인을 불러 세웠다. 이것 봐요, 설인 씨. 솔직히 말할게요. 당신이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세계에는 들어올 수 없어요. 왜요? 왜긴요. 태어날 때부터 다른 거예요. 우리는 다른 공기를 마시며 자랐어요. 설이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럼 묻겠습니다. 그 다른 공기가 사모님을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나요? 한미정의 얼굴이 굳었다. 뭐라고? 회장님은 깡통을 든 노인을 사람으로 대했습니다. 하지만 사모님은 저를 사람이 아니라 신분으로 보고 계세요. 누가 더 고귀한 건가요? 이 건방진. 한 개월 시험 받겠습니다. 하지만 제 방식대로 할게요. 설이는 고개를 숙이고 복도를 걸어 나갔다. 그날 저녁 조필수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책상을 내리치고 있었다.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망신을 당했어. 회장님 앞에서 무릎까지 꿇을 뻔했다고. 그는 서랍을 열어 서류를 꺼냈다. 설인의 인사 기록과 업무 내역이었다. 완벽하게 일해왔군. 실수도 없어. 조필수는 비웃었다. 그럼 실수를 만들어주지 뭐. 게다가 지금 회장님 손자 며느리 후보라며 더더욱 없애야지. 그는 전화기를 들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설인 창구로 고객 정보 유출건을 하나 만들어줘. 깨끗하게. 이번엔 완벽하게 망하게 만들 거야. 사흘 후 설인은 인사팀에서 호출을 받았다. 설인 씨, 중대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고객 정보 유출 의혹이 제기됐어요. 네, 그게 무슨... 인사팀장이 서류를 내밀었다. 당신 창구에서 처리된 고객 10명의 개인정보가 외부 불법 대출업체로 유출됐습니다. 서명도 당신 것으로 확인됐고 접속 기록도 당신 아이디로 되어 있어요. 설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절대로. 증거가 명백합니다. 더구나 이 일로 피해를 입은 고객들이 벌써 민원을 넣기 시작했어요. 일단 정직 처분입니다. 조사가 끝날 때까지 출근 정지입니다. 잠깐만요. 제 말 좀 들어주세요. 저는 조사 중에 해명할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일단 나가주세요. 설이는 멍하니 회사를 나왔다. 그날은 비가 내리고 있었다. 어제와 똑같은 비였다. 그녀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었다. 왜 이런 일이? 분명 내가 하지 않은 일인데. 골목 끝 버스 정류장 앞에서 설이는 주저앉았다. 눈물이 빗물과 섞여 흘러내렸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그때
누군가 그녀 위에 우산을 씌워주었다. 고개를 들자 강현우가 서 있었다. 현우 씨, 들었어. 고객 정보 유출 건. 저는 안 했어요. 정말로. 현우가 그녀 옆에 앉았다. 나 믿어, 설이나. 이건 누군가 너를 모함한 거야. 하지만 증거가 있대요. 제 서명에 제 아이디로. 조작할 수 있어? 할아버지께 말씀드릴게. 안 돼요. 설인이 강하게 손을 저었다. 회장님께 이런 일로 폐를 끼칠 수 없어요. 어머님도 이미 저를 못마땅하게 보시는데 이런 일까지 알려지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설이는 눈물을 닦으며 일어섰다. 제가 직접 증명할게요. 제가 결백하다는 걸. 어떻게?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요. 그날까지 버텨볼게요. 설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만은 꺼지지 않았다. 그날 밤부터 설인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노트북을 켜고 지난 6개월간의 업무 기록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분명히 뭔가 있을 거야. 누가, 왜, 어떻게. 첫날 밤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 이틀째 밤 여전히 실마리가 없었다. 사흘째 밤 설이는 거의 포기할 뻔했다. 하지만 그때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이거래. 내가 처리한 게 아닌데? 컴퓨터 기록상으로는 설인이 처리한 것으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녀가 연차를 쓴 날이었다. 누군가 내 아이디로 불법 접속을 했어. 설인은 더 깊이 파고들었다. IP 주소를 추적하고 접속 기록을 확인했다. 밤을 새우며 자료를 모으던 설이는 마침내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다. 지점장실 컴퓨터. 모든 불법 접속이 조필수의 사무실에서 이루어졌다. 설이는 손을 떨며 증거를 USB에 저장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다. 조필수는 단순히 그녀를 모함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수년간 고객들의 휴면 계좌를 이용해 비자금을 조성하고 있었다. 수십억 원에 달하는 금액이었다. 이걸 어떻게 해야 하지? 설이는 밤새 고민했다. 이 증거를 들고 회사에 가면 자신의 결백은 증명되지만 조필수는 파멸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설이는 결심했다. 고객을 지키는 게 은행원의 첫 번째 의무야. 내 명예보다 고객이 먼저야. 그녀는 USB를 주머니에 넣고 천우그룹 본사로 향했다. 천우그룹 본사 회의실에는 이사진들이 모여 있었다. 분기별 실적 보고 회의였다. 조필수도 명동지점 대표로 참석해 있었다. 명동지점의 실적은 전년 대비 15% 상승했습니다. VIP 고객 유치에 집중한 결과입니다. 조필수가 자신감 있게 발표하고 있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가득했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열렸다. 설인이 들어왔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조필수의 얼굴이 굳었다. 뭐야? 정직 처분 중인 직원이 어떻게? 한 이사가 소리쳤다. 여긴 이사회입니다. 감히 직원이 무단 침입을. 기다리시오. 강태성 회장이 손을 들어 그를 제지했다. 계속하시오, 설인 씨. 무슨 일로 왔는지 듣고 싶군. 설인은 테이블 중앙으로 걸어가 USB를 올려놓았다. 회장님, 그리고 이사님들. 저는 천우은행의 고객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왔습니다.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조필수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이 여자는 고객 정보를 유출한 범죄자야. 당장 끌어내야 해. 범죄자요? 설이는 침착하게 그를 바라보았다. 그럼 조 지점장님, 제가 범죄자라는 증거를 보여주시겠어요? 당연하지. 서명도 내 거고 아이디로 접속한 기록도 다 남아있어. 그 기록을 한번 자세히 보시죠. 설인이 USB를 컴퓨터에 연결하자
대형 스크린의 자료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이건 지난 6개월간의 접속 기록입니다. 보시다시피 2월 14일 제 아이디로 고객 정보에 접속한 기록이 있습니다. 조필수가 비웃었다. 그것 봐. 내가 접속했잖아.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어요. 설인이 다음 화면을 띄웠다. 이건 제 연차 사용 기록입니다. 2월 14일 저는 연차를 내고 병원에 있었어요. 이건 병원 진료 기록입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다. 그럼 누가 접속한 거지? IP 주소를 추적해 봤습니다. 설인이 화면을 바꿨다. 모든 불법 접속이 이 IP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IP는 화면에 큰 글씨로 나타났다. 명동지점 지점장실 컴퓨터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다. 조필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조작이야. 누가 내 컴퓨터를 해킹한 거야. 해킹이요? 설이는 차분하게 말을 이었다. 그럼 이것도 해킹인가요? 다음 화면에는 수십 개의 계좌 내역이 나타났다. 휴면 계좌에서 빠져나간 돈, 그리고 그 돈이 흘러들어간 비밀 계좌들. 조필수 지점장님, 이 계좌들은 모두 당신 명의의 차명 계좌입니다. 지난 5년간 총 47억 원이 이동했습니다. 뭐라고? 이사들이 술렁거렸다. 누군가는 서류를 집어들었고 누군가는 조필수를 노려보았다. 그리고 이건 설인이 마지막 파일을 열었다. 저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조 지점장님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복구 기록입니다. 화면에 문자 내용이 떴다. 조필수 설인 창구로 정보 유출건 하나 만들어. 깔끔하게. 상대방 서명은 어떻게? 조필수 위조 도장 있어. 3년 전에 만들어뒀어. 회의실이 얼어붙었다. 강태성은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다. 조 지점장, 할 말 있나? 조필수는 땀을 뚝뚝 흘리며 무릎을 꿇었다. 회장님, 저는 누군가 저를 함정에 빠뜨린 겁니다. 함정? 강태성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자네가 5년간 47억을 훔친 게 함정인가? 무고한 직원을 모함한 게 함정인가? 회장님, 제발. 가족이 있습니다. 고객들도 가족이 있네. 자네가 돈을 훔친 그 고객들 말이야. 강태성은 비서에게 신호를 보냈다. 경찰에 신고하고 모든 자료를 넘기게. 그리고 그가 조필수를 내려다보았다. 자네는 오늘부로 해임이요. 명예퇴직도 퇴직금도 없소. 범죄자로서 법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요. 보안팀이 들어와 조필수를 끌어냈다. 조필수는 비명을 지르며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다. 회의실이 조용해지자 강태성은 설인을 바라보았다. 고맙소, 설인 씨. 자네가 아니었다면 이 부정을 계속 모르고 있었을 거요. 저는 그저 고객을 지켰을 뿐입니다. 한 이사가 박수를 쳤다. 그리고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회의실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다. 설인 씨, 강태성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부터 자네는 정직 처분이 해제되고 본사 고객 보호부 부장으로 발령한다. 설인의 눈이 커졌다. 부장이요? 자네는 증명했소. 고객을 지키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게 바로 우리가 원하는 인재요. 설인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다. 기쁨과 감동의 눈물이었다. 일주일 후 천우그룹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주요 언론사 기자들이 몰려들었다. 조필수의 횡령 사건이 알려지면서 은행가 전체가 떠들썩했다. 강태성 회장이 단상에 올랐다. 그의 표정은 엄숙했다. 저는 오늘 천우그룹의 고객 여러분께 사과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플래시가 터졌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다.
며칠 전 저는 노숙자로 변장해 우리 은행 지점을 방문했습니다. 웅성거림이 일었다. 기자들이 서로를 쳐다보며 놀라워했다. 왜냐하면 제가 듣기로 우리 은행이 고객을 차별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돈 많은 사람은 환대받고 가난한 사람은 무시당한다고. 강태성은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사실이었습니다. 기자들이 숨을 죽이고 듣기 시작했다. 제가 깡통을 들고 은행에 들어갔을 때 대부분의 직원들은 저를 보지 않으려 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저를 쫓아내려 했고 어떤 직원은 방향제를 뿌렸습니다. 하지만 단 한 명, 설인이라는 직원만은 달랐습니다. 강태성은 설인을 단상 위로 불렀다. 설인이 당황한 표정으로 올라오자 박수가 터졌다. 이 직원은 제 깡통 속 동전을 하나하나 세며 열심히 모으셨나 봐요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처음으로 손님이라 불러준 사람입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더욱 거세게 터졌다. 그리고 이 직원은 우리 은행의 47억 원 횡령 사건을 밝혀낸 사람이기도 합니다. 자신이 누명을 쓴 상황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찾아냈습니다. 강태성의 눈가가 붉어졌다. 조필수 전 지점장은 5년간 고객의 돈을 훔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숫자만 보고 사람을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저는 천우그룹의 창업자로서 이 모든 책임을 통감합니다. 피해를 입으신 모든 고객님께 전액 보상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천우는 근본적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기자 한 명이 손을 들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강태성은 서류를 꺼내 들었다. 첫째, 모든 지점에 고객 평등 원칙을 도입합니다. 고객의 자산 규모와 관계없이 동등하게 대우합니다. 둘째, 직원 평가 기준을 바꿉니다. 실적뿐 아니라 고객 만족도, 윤리성을 포함합니다. 셋째, 내부 감사 시스템을 강화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설인은 복도에서 한미정과 마주쳤다. 설인 씨, 한미정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다. 오만함이 사라지고 진중함과 미안함이 느껴졌다. 제가 당신을 오해했습니다. 진심으로 미안해요. 괜찮습니다, 사모님. 아니에요. 제가 당신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어요. 마치 우리 은행 직원들이 회장님을 판단했던 것처럼. 한미정은 깊게 고개를 숙였다. 당신은 제가 잃어버렸던 것을 가지고 있어요. 진심을, 용기를, 그리고 정의감을. 사모님도 가지고 계세요. 다만 잠시 잊고 계셨을 뿐이죠. 한미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한개월 시험 같은 건 없던 걸로 해요. 당신은 이미 증명했어요. 우리 가족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는 걸.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며칠 후 설이는 다시 회장실로 호출되었다. 들어서자 강태성이 책상 앞에 서 있었다. 그리고 책상 위에는 낡은 깡통 하나가 놓여 있었다. 이거. 설이는 그 깡통을 알아보았다. 그날 회장이 들고 왔던 바로 그 깡통이었다. 기억하시오? 자네가 내게 준 우산 속에 들어있던 편지. 편지요? 강태성은 깡통 속에서 조심스럽게 종이 한 장을 꺼냈다. 그것은 설인이 우산에 함께 넣어두었던 쪽지였다. 설이는 그 쪽지를 읽고 있었다. 강태성이 천천히 읽기 시작했다. 세상엔 아직 착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믿어요. 비록 작은 도움이라도 누군가에게 하루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오늘 하루도 힘내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 편지가 내 인생을 바꿨소. 회장님,
사실 나는 그날 은행을 테스트하러 간 게 아니었어. 아니, 반은 맞고 반은 틀렸지. 강태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50년간 사업을 하면서 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 하지만 대부분은 내 돈과 지위를 보았지. 나라는 사람을 보지 않았어. 그날 나는 생각했어. 내가 만약 아무것도 없는 노인이 된다면 누가 나를 사람으로 대할까? 아무도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 그래서 직접 확인하고 싶었어. 그리고 강태성은 서린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자네를 만났지. 자네는 내 옷을 보지 않았어. 내 깡통을 비웃지 않았어. 자네는 나를 그저 사람으로 봤어.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니요. 당연한 일이 가장 어려운 법이요. 그리고 이 편지. 강태성은 쪽지를 소중하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 말을 들은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어. 회장님, 사장님, 이런 호칭은 들어도 소중한 사람이라는 말은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 나는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었어. 그리고 깨달았어. 내가 잃어버린 게 무엇인지, 내가 찾아야 할 게 무엇인지. 강태성은 깡통을 서린에게 내밀었다. 이건 자네에게 돌려주고 싶소. 이제 내게는 필요 없소. 진심은 이미 나보다 더 큰 자네 안에 있으니까. 서린은 떨리는 손으로 깡통을 받았다. 회장님, 저는. 그리고 이것도. 강태성은 서류 한 장을 꺼냈다. 천우재단 설립 계획서요. 우리 그룹 수익의 10%를 사회에 환원하는 재단이요. 그리고 자네가 그 재단의 초대 이사장을 맡아주었으면 하오. 제가요? 하지만 저는 경험도 능력도. 경험은 쌓으면 돼요. 능력은 배우면 돼요. 하지만 진심만은 배울 수 없어. 그리고 자네만큼 진심을 가진 사람을 나는 보지 못했어. 서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회장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너무 많습니다. 저는 그저, 아니요. 자네가 내게 준 게 더 많소. 강태성은 깡통을 가리켰다. 이 깡통 속 동전들처럼 작은 진심들이 모이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어. 그게 내가 자네에게 배운 거요. 두 사람은 잠시 침묵 속에 서 있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린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오. 강태성은 미소 지었다. 자네 같은 사람이 많아진다면 이 세상은 조금 더 따뜻해질 거요. 2달 후 천우재단 설립 기념식이 열렸다. 대형 컨벤션 홀에는 수백 명의 하객들이 모였다. 재계 인사들, 언론, 그리고 일반 시민들까지. 무대 위에는 커다란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천우재단 작은 진심, 큰 변화. 강태성 회장이 마이크를 잡았다. 오늘은 제 인생에서 가장 뜻깊은 날입니다. 50년 전 저는 단돈 1만 원으로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그 돈은 한 할머니께서 누군가를 돕는 데 써달라며 맡기신 돈이었습니다. 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사업이 커지면서 돈을 벌면서 저는 그 할머니의 진심을 잊었습니다. 강태성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한 직원이 저에게 그 진심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깡통을 든 노인에게 우산을 씌워준 그 직원이 3만 원의 동전을 세며 열심히 모으셨나 봐요라고 말한 그 직원이. 그는 서린을 무대 위로 불렀다. 서린이 올라오자 박수가 터져 나왔다. 이 재단의 첫 번째 이사장은 천우의 진심을 지킨 사람입니다. 바로 서린 씨입니다. 환호가 울려 퍼졌다. 서린은 눈물을 글썽이며 마이크 앞에 섰다. 저는 특별한 일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사람을 사람답게 대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요즘 세상에서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합니다. 옷으로, 직업으로, 돈으로. 서리는 객석을 둘러보았다. 천우재단은 겉모습이 아니라 진심을 보는 곳이 될 것입니다. 3만 원을 가진 사람도 3억을 가진 사람도 모두 소중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그 진심을 지키겠습니다. 박수가 더욱 커졌다. 사람들이 일어서서 박수를 쳤다. 행사가 끝나고 서리는 로비에서 강현우를 만났다. 그는 양손에 깡통 하나를 들고 있었다. 이게 뭐예요? 서린이 웃으며 물었다. 우리의 시작이잖아. 할아버지가 들고 있던 깡통. 현우는 깡통을 흔들었다. 동전들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났다. 이 안에 우리의 첫 기부금을 넣자.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채워가는 거야. 작은 진심들로. 좋은 생각이에요. 서린이 고개를 끄덕였다. 근데 너무 낡았는데? 새 깡통으로 바꿀까? 아니. 서린이 강하게 고개를 저었다. 이 깡통이 좋아요. 낡았지만 진짜예요. 겉모습보다 속이 중요한 것처럼.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깡통을 바라보았다. 햇살이 유리천장을 뚫고 들어와 깡통을 비췄다. 낡고 녹슨 깡통이 햇빛 아래서 반짝였다. 멀리서 강태성이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옆에는 한미정이 서 있었다. 아버지, 제가 정말 틀렸어요. 서린 씨는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래. 나도 늦게 깨달았지. 사람의 가치는 가진 것으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걸. 현우가 행복해 보여요. 저렇게 밝은 표정 처음 봐요. 그래. 진심을 만난 사람은 저렇게 빛이 나는 법이지. 한미정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아버지, 혹시 저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을. 강태성은 딸의 어깨를 다정하게 두드렸다. 언제든지 시작할 수 있지. 깨달은 순간이 바로 시작이니까. 저녁 무렵 서린과 현우는 재단 사무실에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그 깡통이 놓여 있었다. 이 깡통으로 시작된 일이 여기까지 왔네요. 서린이 감의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응. 그리고 이제 시작일 뿐이야. 현우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우리 같이 더 많은 깡통을 채우자. 진심으로. 그리고 그가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다. 서린의 눈이 커졌다. 현우 씨, 결혼해줘, 서린아. 평생 함께 진심을 지키며 살자. 상자를 열자 반지가 반짝였다. 하지만 그것은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아니었다. 심플한 은반지였다. 비싸지 않아. 하지만 진심을 담았어. 서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네. 네, 좋아요.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다. 수많은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다. 그 불빛들 하나하나가 누군가의 삶이었고 누군가의 이야기였다. 그리고 그 이야기들 속에서 작은 진심들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다. 깡통 속 동전들이 짤랑거리며 울렸다.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았다. 진심은 아무리 덮어도 결국 빛난다. 1년 후 천우은행 명동지점 로비. 한 노인이 깡통을 들고 들어왔다. 젊은 여직원이 반갑게 맞이했다. 어서 오세요, 손님.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잔돈을 좀 바꾸고 싶은데. 물론이죠. 이쪽으로 오세요. 여직원은 깡통을 정성스럽게 받아 동전을 세기 시작했다. 와, 정말 깨끗하게 모으셨네요. 하나하나 소중하셨겠어요. 노인은 미소 지었다. 고맙소, 아가씨. 요즘은 이런 은행이 많아졌구만. 네, 저희는 모든 고객님을 소중하게 모십니다. 여직원의 명찰에는 신입행원 교육이수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 옆에는 작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사람을 먼저, 진심을 먼저. 로비 한쪽에는 서린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 그 아래 명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천우은행 명예의 전당서린 직원. 고객의 진심을 지킨 사람. 그 사진 속에서 서린은 환하게 웃고 있었다. 손에는 낡은 깡통을 들고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다. 따뜻하고 밝은 빛이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다. 진심으로 가득한 하루가.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